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구입 시, 그리고 렌트 시, 그리고 리스 시에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할 때 여러 가지 개념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할 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 조건이라 함은 일단 첫 번째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요. 일단 먼저 보험에 가입인데요. 법인 사업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다 송금,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부 기간만 가입하게 되면 그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반면에 이제 개인 사업자는 원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대한 개념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생겨났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하고 그리고 전문직 업종 여기는 한 대까지는 안 들어도 되고요. 근데 두 대째부터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를 인정하는 규제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에 3천만 원 정도 총 비용이 들었다.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3천만 원을 사용했다. 근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게 90%, 나머지 10%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 3천만 원 중에 전체 3천만 원에서 10%인 300만 원은 무조건 비용 처리를 못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700만 원만 가지고 한도가 얼마가 됐던, 그 다음에 2월이 어떻게 되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적 사용이냐, 업무용 사용이냐 이런 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운행 기록부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운행 기록부, 보통 이제 운행 일지라는 걸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런 운행 일지를 가지고 업무용 비율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운행 기록부를 미작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성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비용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1,500만 원까지는 그냥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체 비용에서 1,500만 원이 차지하는 부분, 이걸 계산해가지고 그 비율만큼만 경비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관련 비용이 그러면 이제 1,500만 원을 나누게 되면 50%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양식이에요.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양식인데 별건 없어요. 어렵지도 않고 그냥 여기 보시면 사용 일자별로 그 다음에 부서는 누구고 사용한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주행하기 전에 거리하고 주행 후에 킬로미터 해가지고 총 주행 거리 여기서 요거 빼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용도가 뭐냐, 출퇴근용이냐 아니면 출퇴근용 외에 다른 업무용이냐 쓰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기재를 하지 않으면 이제 개인적 사적 용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갖다 놓고 1년 동안 과세 기간에 총 주행 거리가 얼마인데 그 중에 업무용 사용 거리가 얼마니까 업무용 사용 비율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지금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 뭐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쓰게 돼서 여기서 지금 뭐 일반 업무용으로 얼마 썼고 출퇴근용으로 얼마 썼고 이렇게 쭉 더해지거든요. 그 기준에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서 비어 있게 되는 비업무용이다. 이러면 요 킬로미터 요 킬로미터를 전체 총 주행 거리에서 이제 빼게 되고요. 그걸 빼면 이제 업무용 사용 거리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운행일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거를 실제로 쓰는 대표님들, 그 개인 사업자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1,500만 원까지는 인정이 되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중역들, 그러니까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차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이라는 건 5년 정액법으로 따져보면 약 4천만 원 정도의 차량값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5년 안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비싸면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인정을 해주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5년 안에 인정을 해주겠다는 건 4천만 원짜리까지니까 보통 4천만 원이면은 국산차 중에 뭐 한 그랜저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뭐 부사장님이나
뭐 이러신 분들은 이거보다는 고가의 차를 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G90이나 아니면 G80이나 6천만 원대, 1억대 이런 차들을 타시는 경우에는 이 운행 기록부를 꼭 쓰셔야 되는데 잘 안 쓰시죠. 뭐 쓰시겠어요. 임원들께서 안 쓰시는데 그래서 이제 비서분들이나 이런 실무진에서 좀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는 뭐 기사가 있으신 회사들은 기사분이 있으시면 되고요. 기사가 없다 그러면 뭐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비서분이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비서도 없고 기사도 없고 그냥 본인이 자가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1,500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운행일지 쓰셔야 되는데 이제 잘 안 쓰시니까 기중에서는 잘 안 쓰시고 꼭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가 되면 1년치를 한꺼번에 쓰시는 상황이 벌어져요. 혹시 이제 기업체에 회계 업무, 세무 업무 담당자분들이 계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는 이제 총무부서 쪽에서 하니까 이쪽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뭐 분기가 됐던 월이 됐던 이렇게 쪼개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이렇게 끊어서 작성하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아마 실무적으로는 좀 편하실 거고요. 나중에 이거 1년치를 갖다가 한꺼번에 작성해 주세요 이러고 요청을 하면 가끔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얼굴 붉히는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운행 기록부를 썼다. 운행 기록부를 썼는데 그러면 개인 용도로 쓴 사적 사용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 업무용으로 쓴 거는 당연히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여기도 지금 1,5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지만 1,500만 원을 넘어가는데 뭐 업무용으로 썼다. 그럼 뭐 당연히 운행 일지를 썼으니까 비용으로 산입이 되는데 업무용이 아닌 사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대표자 상여 처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쓰신 차는 그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으로 보다 보니까 근로소득세나 이런 것도 부과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월급은 아니니까 상여 처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긴 지금 말이 대표자 상여 이렇게 처리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차량을 쓴 사람의 상여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사장님이 쓰셨다. 근데 개인적 용도로 썼다 그러면 부사장님의 상여 처리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연말용산에서 상여로 집어넣고 소득세도 좀 더 추징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여 처리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일단 개인 사업자의 비용에 처리가 못하는 걸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업무용소차는 일단 비용의 한도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그리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 원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고 지금 이제 전 페이지도 나왔고 여기도 나오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이 한도가 500만 원 이렇게 하향되거든요. 요거는 또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차후에 다시 알아보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쓰실 때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도 1,500만 원은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감가상각비하고 기타 유지 비용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고요. 그게 이제 800만 원과 700만 원 한도를 주고 그 한도 안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행 기록부를 작성했다. 운행 기록부를 미작성했을 때 1,500만 원 알겠는데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작성했을 때 미작성 대비 달라지는 거는 기타 유지 비용에서는 700만 원 한도를 주지 않고요.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을 인정하게 돼 있고 운행 기록을 작성했어도 감가상각비 한도는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800만 원 한도가 연 한도 8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이 800만 원을 초과하면 2월 시켰다가 나중에 이 감가상각비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80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를 함에 있어서 뭐 기타 유지 비용은 사실 이렇게 개념상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발생하는 비용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넣으면 되는데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좀 복잡해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들어보는데 일단 감가상각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취득한 경우에는 일단 5년 정액법을 강제상각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4년으로 할 수도 없고 정률법으로 할 수도 없고요. 일단 5년의 정액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카니발이나 경차나 화물차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5년으로 하던 4년으로 하던 아니면 정액법으로 하던 정률법으로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만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 5년으로 강제적으로 적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는 렌트, 리스 쪽의 비용은 렌트비에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처럼 상당액으로 보고요. 그리고 리스는 리스료의 93% 정도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한도는 연 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8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2월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2월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차량가액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짜리 차량, 6천만 원짜리 차량이면 뭐가 있을까요? 제네시스는 요즘 6천만 원 거의 넘어가나? 뭐 제네시스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뭐 6천만 원 정도의 차량을 샀어요. 그리고 업무용 사용 비율이 그 해에 90%, 이제 계속 90%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처음에 일단 6천만 원을 가지고 5년 정액법으로 나누면 요렇게 되잖아요. 1200만 원씩. 근데 1년차 때 12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사적 사용 10% 빼고 나머지 업무용 사용 한 90%만 일단 먼저 계산을 해요. 그리고 여기 차액 나는 10%는 이미 비용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근데 이제 1080만 원, 90%인 1080만 원을 비용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감가상각비 한도가 있죠. 연 800만 원. 그래서 800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얼마? 280만 원이 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죠. 1080만 원이니까. 그래서 1년차 때는 800만 원만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넣고 280만 원의 비용은 일단 적으면 나요. 이게 5년차까지 똑같죠. 똑같이 오다가 5년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감가상각비 800만 원씩이 끝났어요. 상각이 끝났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감가상각비 잔여액이 남아있잖아요. 280만 원씩. 이게 총 1,400만 원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초과분은 2월하여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년차 감가상각이 끝나고 나면 6년차부터 800만 원 한도씩 여기서 감가상각을 못한 이 잔여액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상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00이니까 6년차 때 800, 한도가 800이니까요. 800만 원만 하고 또 남겨뒀다가 나머지 600만 원은 7년차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이제 전체 6천만 원에 대해서 업무용 사용비율 90%만큼의 차량가액이 감가상각비가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렌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단 렌트한 경우에는 70%까지만 감가상각비로 보고요. 그리고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중에 감가상각비 2월 시켜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이제 렌트가 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짜리 렌트를 쓰고 있고 장기 렌트 3년 계약이고요. 그리고 일단 계산의 편의상 업무 사용 비율은 100%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1년으로 치면 1200인데 렌트비의 70%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니까 70%를 계산하게 되면 840만 원이고요. 업무 사용분은 100%니까 840만 원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감가상각비 산입 한도가 800만 원이니까 40만 원은 감가상각비에 못 넣고 800만 원만 일단 감가상각비에 넣었다가 이 40만 원은 비용에 저금을 시켜 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계약이 끝나고 차량을 반납하고 나면 이때는 4년 차부터 여기서 감가상각비에 못 넣었던 요 잔여액을 여기 4년 차부터 이제 산입을 하게 되죠. 여기선 지금 이게 1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4년 차에 한꺼번에 120만 원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는데 여기 금액이 800만 원이 넘게 남았다 이러면 4년 차 때는 800만 원만 하고 5년 차 때는 나머지 800만 원에서 초과되는 금액 여기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렌트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리스한 경우를 보죠. 리스한 경우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리스한 경우라 그러면 리스료 중에 보험료가 있으면, 그러니까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추전 유지비가 있으면 이 비용들은 감가상각비로 볼 수 없고 기타 유지 비용으로 봐야 되니까 이 비용들을 차감한 금액을 리스료로 계산을 한다. 이게 원칙적인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수선 유지비를 보통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수선 유지비를 모른다 그러면 전체 리스료 중에 7%를 수선 유지비로 하고 빼줘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스료에 이제 93%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료가 월 100만 원인 상태예요. 그래서 보험료 자동차세 제외하고 이제 요 경우에는 이제 업무 사용 비율 100%라고 가정하고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죠, 1년에. 그리고 그거에 93% 하면 1116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럼 이 1116만 원이 100% 업무 사용분이니까 전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이 있어서
그 중에 316만 원은 감가상각비에 넣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2월 되는 거고, 요렇게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면 전체 800만 원 곱하기 3년 해가지고 2,400만 원은 감가상각비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매년 316만 원씩 감가상각비에 넣지 못했던 금액은 전체를 합쳐서 총 금액이 948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요거는 4년 차부터 비용 처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800만 원이 한도다 보니 4년 차 때는 800만 원을 넣고 5년 차 때는 이제 148만 원의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구입 시, 그리고 렌트 시, 그리고 리스 시에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의 계산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감가상각비 외에 기타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운행기록, 그러니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7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한 만큼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 유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갈 건지만 판단하면 그렇게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복잡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 차를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분했을 때, 그러니까 매각했을 때의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냐? 왜냐하면 매각을 하다 보면 매각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처분 이익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처분해서 손실이 생겼다. 여기서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계산은 처분하는 금액, 처분가죠. 판 금액에서 장부가, 감가상각비를 하고 남아있는 장부가를 뺐을 때 그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손실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이제 이익이 되는 건데,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다가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은 감가상각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올해 손실이 1,000만 원이 났다 이러면 다음 사업년도, 내년 사업년도부터 한 해에 800만 원을 한도로 송금을 그러니까 비용을 처리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감가상각비의 2월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방법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면 내년에 800만 원을 비용 처리하고, 그리고 200만 원은 후년에 비용 처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처분 이익이 생겼다 이러면 그 처분 이익은 반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세금이 나올 수도 있죠. 처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업무용승용차 경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정리를 하면 일단 먼저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도는 1,500만 원을 주고 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혹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 원, 그리고 기타 유지 비용은 700만 원 한도를 주고 있어서 운행일지를 안 써도 1,5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할 때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별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많고요. 회사마다, 사업자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설명하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에 대한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